그 성취회충 모형을 보면 내가 왜 이재명을 빨리 선택해야 된다. 이재명을 선택하는 수밖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도리가 없다.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게 예전에 강의를 해봐가지고 다 잊어버렸을 텐데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이 그렇잖아. 그런데 인사조직론의 가장 핵심은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다 받아들여서 인간의 타고난 성향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향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 이명박은 현대건설 사장 시절에 했던 일을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스케일이 커졌죠. 그래서 나라를 들어먹는 거예요. 현대건설에서 있는 동안에 무슨 짓을 했어요? 전과 12범인가? 14범인가? 나 뭐 전과에서 하도 전과가 많아가지고 난 모르겠어. 근데 그 전과는 다 뭐야? 현대건설 자신을 위한 거라시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전과가 생겨요. 그런데도 그것을 계속 붙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현대건설에 도움이 돼. 그중에 반은 자기 거고 반은 현대건설 거야. 현대건설에 도움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이 뭐 거기 오너들이 정주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다 자기 걸로 빼먹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명박의 독특한 수법이야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회사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회사에 도움이 되니까 어쨌거나 자기들 도움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 이명박 같은 사람을 내가 사기꾼이라고 말하는데 이명박 같은 사람을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이명박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이에요. 절대로 정치판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이죠. 친윤 세력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쌍권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윤석열이란다, 윤상현, 이런 사람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래서 이재명은 왜 이재명인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권영국은 이미 얘기를 했죠. 거리의 변호사고 약자들을 위한 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을 평생 잊지 않고 해온 사람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얘기하는 이준석이고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할 텐데 김문수죠. 이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준석을 어찌할 것인가라는 그 쇼츠를 2분짜리를 만들었습니다. 내 강의의 마지막으로 이것을 소개하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들어가겠습니다. 이준석을 어찌할 것인가? 가장 젊은 대선 후보 이준석은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미래의 비전과 전략을 토론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토론 시간을 남녀노소를 불문하는 성적 모욕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굳이 고운 말만 써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운 말만 썼던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죠. 민주사회에서 정치인은 스스로 국민의 머슴이라고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주권자는 국민이니까요. 이재명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늘 그렇게 말해왔고 행동해왔습니다. 나는 그게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머슴들이 주인 앞에서 성적 비하 발언을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욕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욕은 억눌려왔던 삶에서 벗어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도 해주니까요.
우리가 쓰는 언어와 낱말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귀천을 구분하는 우리의 계급적 차별적 의식이 있을 뿐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계급적 차별적 의식을 강요하는 행태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남녀, 노소, 빈부, 인종, 국적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성적인 비하 발언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추락하게 만듭니다. 이런 망언을 우리는 언어폭력이라고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의 이런 발언은 마땅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준석의 발언은 그 자체로서 우리 머슴들의 수준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준석은 스스로 정치판을 떠나야 합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반드시 제명해야 합니다. 네, 제가 쇼츠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제 나름대로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쇼츠를 만들어서 제가 가끔 올립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널리 퍼날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권민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권민래 다 아시겠지만 민주화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법, 교육, 국토를 하는데 정치에 이 틀에 의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위한 정책 자료집, 정책 자료집을 하나하나 보면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시간 나는 대로 강의 시간에 활용해서 이거는 이런 것이다. 이런 건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걸 우선순위, 거기에는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같은 거를 정해서 같이 얘기해 보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희망찬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재명은 하는 사람이잖아. 이재명은 합니다잖아. 이재명은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실제로 하는데 누가 띄어먹지 않고 빼먹지 않고 지금까지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공무원들이 다 빼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빼먹지 않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됩니다. 중요한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근데 거기에는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제가 자료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료집을 제 나름대로 중요한 것만 골라서 같이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당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그런데 이제 그 정책 자료집을 보면은 크립토 얘기가 없어요. 크립토 얘기가. 그래서 제가 그 민주연구원장 이잖아요. 이재명의 어떤 성남시장 있을 때부터 멘토로 일했던 이한주 교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바쁜지 전화 안 받았다가 오늘 아침에 마침 이한주 교수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받아서 이거 크립토 그게 빠졌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적당히 정리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빠졌어요. 빠졌고 그리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이 크립토 세계를 잘 모른단 말이야. 김성환 의원도 같이 했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선거 끝나면 바로 정리를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더 공들여야 하는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제가 이 오른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오른팔을 잘 들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왼팔로 오른팔을 들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제가 오른팔을 이렇게 쓸 수는 있고 멀리 어떻게 하는데 이 활동 반경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게 통증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제대로 되고 그러면 워크숍을 할 수 있는지 봐서 계획했던 워크숍을 하도록 해볼게요.
이제 목소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한 달 이상 조심하고 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해하셨죠? 이거 그 목적, 운영, 회원, 특전, 기타, 강의 이런 거 한다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호석 선생님 맞아요. 진성준이 좀 불안하죠. 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하여튼 좌우지간 그 크립토의 세계를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억압 정책을 써가지고 지금 크립토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호석 선생님이 미국에 사시잖아요. 그죠? 미국은 크립토에 대해서 그 시민적 저게 좀 있나요? 어떠신가요? 시민적 호응이나 관심도나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은 굉장히 빨리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데 독일 이모니 마시는 물에도 레몬 조각 하나 띄워서 마시세요. 네. 이호석 선생님이 미국 사시는 분 아니었나? 저 성남에 살고 있고요. 네, 그러시구나. 이수키 선생님, 소장님이 일주일만 젊으셨어도 일주일. 네, 저는 뭐 그러니까 부모님이 낳아주신 대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이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이제 한 몸이라도 잘 건사해서 강의하고 그래서 이 건민네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죽으면 되는 거죠. 네, 맨손 체조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 스트레칭을 너무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팔이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장유정 선생님, 소장님 목 디스크 검사도 해보세요. 네, 목 디스크도 이거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목이 약간 일자로 돼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선 팔이 난 다음에 그건 나중에 그거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합디다. 목 디스크는 없대요. 디스크는 없는데 다만 일자로 돼 있다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나중에 하는 법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자고 그럽디다. 상당히 처음에는 아주 완전히 꼼짝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오른팔로 책상 위에 얹어놓고 이렇게 타자를 좀 칠 수 있으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칠 수는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다음 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비전 전략 조직. 그러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그들이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은 그들이 할 수 있지만 이런 비전 전략 조직은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것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치인들에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직접 비전 전략 조직을 주권자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자의 열망과 헌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게 됐고요. 이재명이라는 일꾼을 주권자인 우리가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시간 문제지 독일을 능가하고 스위스를 능가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게 제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SSPP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전과 전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헐뜯는데 몰입해요. 왜? 자기는 내용이 없거든요. 비전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면 전략도 없죠.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해요. 그걸 멀리 보지 못하고 forward looking, F
L이라고 그러는데 포워드 루킹이랑 영양 요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내면에는. 그러니까 목전의 이익에만 급급한 거예요. 그 모피아가 그렇듯이. 모피아 그 아시잖아요. 재경 금융 화폐 재경 분야에서 일하는 놈들 다 그 우리나라를 다 들어먹은 놈들이죠. 그놈들을 어떻게 일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걔네들 하는 걸 그 주시하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말하는 특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확실히 파악해야 됩니다. 남녀 관계도 똑같아요. 자기 이뻐 보이려고 낯장만 이렇게 막 만들고 뭐 명품백 들고 무슨 액세서리 그렇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거에 남자들이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이나 그런 여자들이나 다 말아먹는 거예요. 나는 이 인사조직론을 공부하기 전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아니 그게 무슨 분야, 나의 가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응? 멋 부린다고 그러는 게 그게 멋을 부려서 그래 좋아. 멋을 부려서 그래서 자기 가치가 더 좋아지나 남한테 혐오스럽게 할 필요는 없지. 남한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되잖아. 그냥 그 한동훈 그 녀석 봐. 뭐 키높이 구두 신고 뭐 머리 이렇게 하고 뭐 보정 속옷을 입고 뭐 아이고 그렇게 다 빌어먹을 놈들이 하는 짓이야 그게. 남자도 여자도 똑같거든요. 어떻게든지 뭐 치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거는 그런 놈은 애시당초부터 못 쓸 놈이에요. 자, 주권자인 우리가 이 이론, 여기서 이 이론이라는 것은 인사조직론입니다. 인사조직론을 어렵지 않으니까 계속 강의를 들으면 돼요. 배워서 써먹어야 됩니다. 아니 배운 건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이웃을 볼 때도, 그다음에 자기 가족을 볼 때도, 자기 자녀들을 볼 때도 얘가 어떤 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봐서 그것을 잘 그 발휘할 수 있도록,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양육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와 민족이 이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조직론이 그 맹탕이면 그냥 신원서판으로 사람 보는 거야. 저 뭐 검 모양 보니까 그럴듯하게 생기고 학벌도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유능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인사조직론을 꼭 배워서 그걸 써먹읍시다. 자, 그 다음에 건민내에 그래서 가입합시다. 이 복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립시다. 마마젤라님, 뽐브라, 독일리모님 뽐브라, 마나젤라님, 기타도 못 치면서 연속적인 기타 연주도 불가능. 뭐 기타 친대요? 한동훈 이 녀석 진짜 한심한 놈이죠. 한심한 놈. 그런 놈들이 나라의 당 대표를 하질 않나. 하여튼 우리는 거짓 없는 진선미 진리의 길에서 옳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가는 나라를 만듭시다. 우리 건민회 회원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배우면 돼요. 거칠게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거짓말 해봤자 그거는 다리가 짧다. 오래 가지 못한다. 정직하게 오래 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삽시다. 그러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재명과 민주당 한 팀이 되어 국가를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가자. 그런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주제는 벌써 뭔지 아시겠죠? 정책 자료집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같이 그걸 하나씩 검토하면서 투표 바로 전날이니까 그 전야제 비슷하게 우리가 이재명과 함께 춤을 추면서 한 팀이 되어 국가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도록 합시다.